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 자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입니다. 찻잔을 어떻게 드는지, 신발을 어떻게 벗는지, 문을 어떻게 닫는지,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 아침 나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 담는 동안 문득 이 빗자루와 내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자루가 닳아 손때가 베어 있습니다. 누군가 새 빗자루를 가져다 주었을 때 나는 사양했습니다. 이 친구가 아직 쓸만하다고요. 친구라고 했습니다. 빗자루를 두고 친구라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매일 아침 이 빗자루와 함께 마담을 쓸며 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아침을 함께 여는 벗입니다. 물건에도 영혼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오래 쓴 물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반지, 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 젊은 시절부터 곁에 둔 낡은 시계. 그것을 버리라고 하면 쉽게 버려지겠습니까? 버려지지 않는다면 그 물건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물건 안에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주고받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한때는 북적이던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증명하던 명함이 사라지고 나니 허전합니다. 거울을 보면 어느새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마음 한편이 쓸쓸합니다. 그 쓸쓸함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곁에는 여전히 함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찻잔, 매일 앉는 의자, 매일 덮는 이불. 이것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지만 물건은 우리 곁에 남습니다. 그 물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도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돌멩이, 기왓장, 마른 나뭇가지, 이런 것들도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중에 살다 보니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문을 열면 산이 거기 있습니다. 어제도 거기 있었고 오늘도 거기 있습니다. 산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뉴스를 켜면 경제가 흔들린다 합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오르내립니다. 노후 자금이 걱정됩니다. 모아둔 것이 줄어들까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깥의 자산은 늘 흔들립니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산은 다릅니다. 안으로 쌓아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증시가 폭락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옛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나 그 빈 곳이 있으므로 그릇에 쓸모가 있다고. 그릇의 쓸모는 그릇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빔에 있습니다. 비어 있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놓아주면 오히려 채워집니다.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이것이 삶의 역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후 3가지 물건만 가지셨습니다. 가사 3벌과 밥그릇 하나. 밥그릇은 무엇이 담기든 고르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든 형편없는 음식이든 불평 없이 드셨습니다. 밥그릇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담기는 대로 담았습니다. 이 단순한 그릇이 대대로 전해져 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릇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릇이 담고 있던 정신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찬장에 있는 그릇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값비싼 도자기든 플라스틱 밥그릇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빔입니다. 그릇을 함부로 던지듯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쳐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람입니다. 물건이 사람을 보여줍니다. 옛날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10,000개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인 하나가 구걸하여 모은 동전으로 겨우 기름 한 방울을 사서 작은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밤새 바람이 불었습니다. 왕의 10,000개 등불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등불 하나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끌 수 없다고. 온 마음을 다해 바친 정성이기 때문이라고. 10,000개의 등불과 1개의 등불, 양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 1개가 10,000개를 이겼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크기나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습니다. 비싼 선물보다 정성 들인 손편지가 오래 간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찻잔을 드는 그 순간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기 전에 잠시 멈추어 신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래 쓴 물건에 고맙다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옛날 청명하기로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경전이라면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태어나기 전 내 본래 모습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을 뒤졌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림의 떡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다고 하면서요. 그는 절을 떠나 옛 암자터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경전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에 튕겨나간 기와 조각이 대나무를 쳤습니다. 탁, 탁. 그 소리에 그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수천 권의 책이 주지 못한 것을 기와 조각 하나가 주었습니다. 물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조선 말에 큰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거린처럼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보니 스님이 낡은 집신을 꿰매고 계셨습니다. 이미 누더기가 된 집신이었습니다. 제자가 여쭙습니다. 스님, 새 집신을 드릴까요?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놈이 나와 10년을 다녔다. 쉽게 버리겠느냐? 이놈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신을 두고 이놈이라 부르셨습니다. 마치 오랜 벗을 부르듯. 10년을 함께한 집신, 그 세월이 담긴 물건을 어찌 쉽게 버리겠습니까? 집신을 버리는 것은 집신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의 세월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쓴 물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재봉틀,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쓰시던 면도기, 신혼 때부터 함께한 낡은 밥상.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시간이 쌓인 것들입니다. 함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물건 안에 담긴 것들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이람에서 지낼 때의 일입니다. 나의 살림은 극도로 단출했습니다. 솥 하나,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빗자루 하나,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마음 쓸 일이 줍니다. 마음 쓸 일이 줄면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이 많으면 물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으면 비로소 보입니다. 많으면 귀한 줄 모릅니다. 적으면 하나하나가 소중해집니다. 옛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추한 골방에서 맛있는 나물죽을 먹는 것, 이것이 맑은 복이라고. 맑은 복,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담백함에서 옵니다. 물건이 적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물건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물건이 많으면 걸림돌이 많아집니다.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정리할 일이 많아지고 잃어버릴 것도 많아집니다. 물건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의 종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상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쫓아갈 것이 없습니다. 비워졌기에 비로소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창밖으로 부는 바람의 시원함, 오래된 찻잔의 정겨움. 바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보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의 선물입니다. 일본의 킨쓰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으로 드러냅니다. 매운 자국이 금빛으로 빛납니다. 상처가 훈장이 됩니다. 완벽한 찻잔보다 금으로 메운 찻잔이 더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찻잔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지기 전의 시간, 깨진 순간의 아픔, 다시 붙인 정성, 그 모든 것이 찻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깨진 곳이 있습니다. 그 깨진 곳을 감추려 애쓰기보다 금으로 메우듯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상처가 나를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 밥에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고 반오래실의 길쌈의 어려움을 생각하라. 옛글의 말씀입니다. 밥 한 그릇이 어떻게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았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날도 비가 쏟아지는 날도 논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밥 한 그릇이 내 앞에 왔습니다. 밥 한 그릇에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있습니다. 농부의 땀, 햇볕과 비, 흙과 물, 이 모든 인연이 모여 밥 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찻잔 하나에도 수천 명의 손이 담겨 있습니다. 흙을 파낸 사람, 물레를 돌린 사람, 가마에 불을 지핀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수고가 찻잔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찻잔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그 모든 인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큰 선비 한 분이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나날이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 한 명이 중국에서 어렵게 구한 책을 보내왔습니다. 유배지의 스승을 잊지 않은 제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선비는 책을 받고 그림 한 점을 그렸습니다. 집 한 채와 소나무 몇 그루만 있는 담백한 그림이었습니다. 옛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고. 모든 것이 시드는 계절에 비로소 푸르름을 지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제자가 보낸 책은 추운 계절의 선물이었습니다. 물건에 담긴 마음은 물건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물건은 마음을 전하는 그릇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줄 때 무엇을 담아주십니까? 물건만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오갑니다. 옛 큰 스님 한 분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님은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에 있습니다. 잣나무는 그저 잣나무로서 완전합니다. 찻잔도 그렇습니다. 빗자루도 그렇습니다. 물건은 이미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우리가 물건에서 불완전함을 느끼는 것은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는 눈의 문제입니다. 평상심이 곧 도다. 옛 스님의 말씀입니다. 평상심, 특별하지 않은 마음,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자는 것, 찻잔을 들 때 찻잔을 드는 것,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 그것이 도입니다. 신발을 벗을 때 신발을 정갈히 놓습니다. 문을 열 때 문을 조용히 엽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소리 없이 내려놓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삶이 됩니다. 삶이 쌓여 그 사람이 됩니다.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물건 안에 담긴 시간, 물건 뒤에 있는 사람들, 물건과 함께한 기억, 이 모든 것이 물건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물건에 집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건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물건을 아끼되 거기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물건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컵이 있다면 컵을 보십시오. 안경이 있다면 안경을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이 발리 보일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듭니다.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빗자루와 내가 함께 마당을 쓸 때 마당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빗자루가 나를 쓸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드는 컵, 매일 앉는 의자, 그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찻잔을 들 때 찻잔을 정성껏 드십시오. 신발을 벗을 때 신발을 정갈히 놓으십시오. 문을 닫을 때 문을 조용히 닫으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의 하루가 됩니다. 당신의 삶이 됩니다. 당신의 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듭니다. 가을산이 붉게 익어갑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찻잔의 물이 식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기서 마칩니다. 차를 다 마시면 찻잔을 씻어 놓습니다. 내일 또 마실 것이니까요. 물건과의 관계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쓰고 내일 또 씁니다. 함께 늙어갑니다. 함께 달아갑니다. 당신도 그런 물건 하나쯤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함께하고 싶은 물건, 함께 늙어가고 싶은 물건, 그 물건이 당신의 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가십시오. 손에 든 것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비워진 만큼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창을 열면 햇살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햇살 속에서 찻잔 하나를 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요한 하루 보내십시오.